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요리하는 남자, 부동산 셰프 박찬웅입니다. 오늘이 2018년도 12월 31일 말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부동산을 한번 돌아보는 차원에서 한번 사자성어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자성어니까 어렵다 생각하실 텐데 제가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할 때 2018년도 부동산을 아마 사자성어로 표현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며칠 전이었어요. 아마 뭐 방송국 뉴스에 항상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 대학 교수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는데 투표해가지고 하나를 뽑더라고요. 거기서 나왔던 게 임중도원이었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설명하자면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라는 겁니다. 논어라는 책인데요. 제가 살면서 읽어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읽기 거북한 책인데 거기에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올해 뭐 적폐청산이나 뭐 남북관계 개선이나 이런 분들을 정말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숙제가 좀 남겨진 한 해였던 거죠. 물론 뭐 갈등과 불평등 강화 더 심화됐고 뭐 취업난이나 경제 침체나 뭐 남북관계 같은 경우도 정상회담 이후에 좀 답보 상태인 거고 좀 더구나 또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났고 또 비정규직의 서러움은 또 여전하고요. 그래서 참 숙제가 많은 한 해였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주 뭐 큰 범위에서 임중도원이라면 거기 좀 쪼개가지고 부동산에서는 사자성어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보면 다사 다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은 다사다난을 떠올릴 거예요. 그쵸? 원래 사자성어는 다사다난이죠. 일이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이제 부동산을 좀 제가 끝에 두 글자를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일도 많았고 그 일들이 다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정책이겠죠. 맞아요. 올 한 해 굉장히 많은 부동산 정책이 있었습니다. 뭐 짧게 설명드리자면 종부세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손을 봤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도 또 바뀌었고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을 늘려준다고 그랬다가 줄였고요. 또 새롭게 투기적이 지정이 됐고 또 수요 측면에서 집중했던 정책을 공급 적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책이 다 망했습니다. 물론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어느 정도 집값이 떨어진 측면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정책이라는 게 정말 집값이 떨어져서 집값이 좀 떨어졌다. 근데 그게 과연 정책의 성공이냐라는 부분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물론 무주택자는 집을 사기 쉽겠죠. 집이 싸니까.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 집 없는 사람만 있습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을 추가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왜 집을 가지고 있고 왜 추가로 집을 살까라는 측면을 살펴보면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득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거 목적이 아닌 재테크 차원에서 자꾸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다주택자 분들의 어떤 주거 목적이 아닌 재테크 차원, 이거를 재테크가 아닌 정말 단순하게 주거 쪽으로 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집값 하락만 가지고는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수요는 계속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정부의 정책을 보면 참 많은 정책이 있었지만 다 망했다. 물론 집값을 잡기 위한 정말 정부의 노력은 인정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좀 다 망한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이런 거죠. 아마 집값이 폭락할 거다, 반등할 거다. 굉장히 많은 좀 전문가들이 갑론일박을 하고 있죠. 오늘 사자성어 굉장히 많이 써요. 서로 좀 싸우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양쪽 전문가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이 아마 정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일 텐데 어떤 질문이냐면 집값이 떨어지고 반등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집이 없는 사람이 정말 편하게 집을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이 정말 세금 때문에 마지못해 집을 터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내가 집을 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삶을 정부에서 복지로 해결해 주니까 내가 굳이 더 이상 집을 가질 필요가 없어 라고 집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폭락론자이든 반등론자이든 아마도 예상해보건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 앞서 임중동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복지 문제는 아직도 정부가 갈 길이 멀거든요. 자, 여기 이 부분을 잘 들어보고 정부도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정책과 그리고 어떤 소득 수준을 높여준다거나 공급을 늘려준다거나 하는 쪽으로 좀 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사자성어를 임중동원도 말씀드렸고 다사다막 말씀드렸고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소원 성취인데 이건 뭐냐면 사실 이제 그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자성어를 발표했던 때가 17년 전부터 쭉 해가 마무리될 때마다 발표했었는데 그 17년간의 사자성어를 다 돌이켜보니까 다 부정적이고 다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 어느 해도 밝고 긍정적인 사자성어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내년만큼은 내년 12월 31일 날 제가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방송을 할 때 올해 부동산 사자성어는 소원 성취예요. 집이 없는 사람이 정말 편하게 집을 샀고 집을 가진 사람이 뭐 국가에서 돈 잘 대주고 복지 잘 되니까 내가 더 이상 집 가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가야지 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거죠. 물론 뭐 정부가 이 영상을 볼 일은 없겠지만 정말 제 바람이고요. 내년 뭐 굳이 내년이 아니더라도 뭐 1년 만에 사실 쉽진 않겠지만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 다음 년도든 정말 어느 한 해만큼은 소원 성취라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부동산 마찬가지고 더 크게 나아가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러한 사자성어가 어울리는 한 해가 오기를 바라고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 마지막 날인데요. 한 해 동안 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뭐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저는 내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사자성어 얘기했더니 왠지 자꾸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려운 말씀하셔서 저도 머리가 아파요. 일단 마무리하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